안녕하세요. 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상은 외모뿐만 아니라 입냄새에서도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치과에서 입냄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셨어요. 입냄새를 관리하는 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매너이니 오늘은 구취의 원인과 입냄새 제거 완전 꿀팁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우리 같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보아요. 구취를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구강 내, 구강 외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입냄새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구강 내 문제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약 90% 정도가 구강 내의 문제인데요. 그 원인은 혐기성 세균이 번식하면서 그것이 입안의 찌꺼기를 부패시키고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입냄새를 유발시킵니다. 그렇다면 구강 내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혀에 있는 백태, 2번 치석, 3번 편도결석, 4번 구강 건조증입니다. 입을 가려도 남들은 다 아는 게 입냄새인데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만 물어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다고 느끼는 입냄새 자가 진단법을 먼저 소개할게요. 종이컵에 입김을 불어 냄새를 맡아보기, 손등에 침을 발라 냄새를 맡아보기, 혀 표면에 설태가 얼마나 끼었는지 살펴보고 면봉으로 혀 끝을 찍어서 냄새를 맡아보기, 그리고 치실을 했을 때 치실이 튕겨 나오면서 냄새가 나는지 살펴보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기청정기에 대고 바람을 불어보신대요. 고기나 마늘을 많이 드신 날에는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급할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냄새를 확인했다면 이제 입냄새를 없애야겠죠? 제가 안내드릴 입냄새 없애는 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혀에 있는 백태 제거하기입니다. 혀에 백태가 많으면 미용 쪽으로 좋지 않고 구내염이 더 자주 발생해요. 백태를 방치하면 노랗게 변하는 황태, 검게 변하는 걸 흑모설이라고 하는데 점점 입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으니 백태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칫솔이나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닦아주는데 억지로 닦아내지 않고 꼭 가볍게 닦아주세요. 혀 뿌리 쪽을 닦을 때 구역질이 나올 수 있어요. 혀를 최대한 내밀고 하하하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닦아주면 구토 반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혀를 닦을 때 혀 클리너와 칫솔에 묻은 세균이 그대로 있는 채로 닦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닦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 천장을 닦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치과에서 치석 제거 및 집에서 하는 올바른 양치법입니다. 치석 제거는 연간 1회 보험 적용이 되며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권유받게 됩니다. 그 경우 연간 1회 상관없이 보험 적용받아 스케일링 및 잇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권유드립니다. 치과 방문 시 매복사랑니, 충치, 오래된 보철물이 있는지 검사 받으셔서 원인이 있다면 해결해 주셔야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냄새를 없애려면 양치질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양치질은 세균을 없애지 못하고 치아를 닳게 하거나 잇몸 상처를 유발해요. 결국 약해진 잇몸이 입속 세균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치아면 잇몸과 치아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를 잘 닦는 게 목표입니다. 그중 제일은 잇몸과 치아 사이를 잘 닦는 건데 효과적으로 닦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칫솔은 머리는 작고 칫솔모가 빽빽, 단면이 일자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치법은 칫솔모를 90도에서 45도로 돌려 치아와 잇몸 사이에 밀착되도록 위치시킵니다.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고 치아는 하나씩 해당 치아를 벗어나지 않고 진동을 주는데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세 번째, 가글입니다. 입안을 보면 목젖 양쪽에 볼록한 편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도는 호두알같이 표면에 주름처럼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많은데 이를 편도와라고 하며 여기에 생기는 노란 이물질을 편도결석이라고 합니다. 가글은 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글만 잘하면 편도결석과 더불어 입냄새 제거, 환절기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시중에 있는 가글 중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은 피해주세요. 알코올 성분이 휘발되면서 확 날아가 버려 점막을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고 입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소금물로 해주시면 되는데 소금물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붓기를 가라앉히게 하는 역할도 있어요. 어떤 소금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종이컵에 물을 붓는다는 기준으로 150ml에 한 꼬집에서 두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구강 건조증 해결하기입니다. 침은 많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소화 효소제가 있고 점막 성분을 도와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침은 입안을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런 침이 없으면 입안이 마르면서 입냄새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 건조증이 생겨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입을 벌리고 잘 때 구강이 말라서 아침에 냄새가 많이 나고 운동을 하면 수분이 땀으로 나가기 때문에 입이 바싹 말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침이 잘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식사 중간에 물을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기 때문에 식사 중에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식전이나 식후 1시간 이후 충분히 소화된 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소고기, 소고기 간, 콩, 연어, 아몬드, 바지락 같이 콜린과 아연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침샘 분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침샘은 기미샘, 턱밑샘, 혀밑샘이 있어요. 침샘의 수도꼭지라고 불리는 혀끈을 풀어주시고 턱 밑샘을 자극하고 귀 밑도 마사지 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우리 감정이 몸을 지배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관리 잘 하셔야 해요.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입안이 마르고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기도 해요.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으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